분노에 찬 진이가 장독대 바닥을 파헤치자 나온 아버지의 충격적인 메모 이 돈은 우리 피가 아닌 사람에게 가야 한다. 아버지 치매 아니야? 비웃는 진수와 묘한 죄책감을 읽는 진호의 복잡한 시선들. 마을 회관에서 그 돈의 진짜 주인을 말하겠다던 만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소리 아버지. 진이의 절규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만수, 울려 퍼지는 구급차 사이렌 내 잘못이야. 내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고개를 떨구며 자책하는 진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5시입니다. 75세 농부 박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농부의 습관이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봄바람이 얇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죠. 오늘도 혼자구나. 만수는 중얼거리며 낡은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냅니다. 세수를 간단히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만수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영순아, 오늘은 뭘 먹고 싶었을까? 아내 영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만수는 밭으로 나서기 전 습관처럼 뒷마당 장독대로 향합니다. 아내가 평생에 걸쳐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장독대죠.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습니다. 만수는 가장 큰 된장독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영순아, 내가 담근 이 된장이 아직도 이렇게 맛있어. 만수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의 눈가에 가늘게 주름이 짚이죠. 바로 옆 고추장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손맛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맛을 혼자서는 다 먹을 수도 없지만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 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큰아들 박진호입니다. 49세인 진호는 인근 공장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며 퇴근 후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진호야, 왔구나. 밥은 먹고 왔냐? 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진호는 아버지 옆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담근 장이 정말 오래가네요. 우리 집 아이들도 할머니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하던데. 진호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영순이가 정말 솜씨가 좋았지. 이 동네에서 장 담그는 솜씨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어. 하지만 진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스쳐갑니다. 아버지가 혼자 이 큰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죠. 차남인 둘째 진수는 사업 실패 후 서울에서 연락이 뜸하고 딸 진이는 이혼 후 대구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바쁩니다. 아버지, 진수 형은 연락 없었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어요. 없어. 그놈이 뭔 일로 바쁜지 모르겠어.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진이 역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입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진호도 잘 알고 있죠. 진이는 어때? 미용실 일은 잘 되고 있나? 만수가 묻자 진호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글쎄요, 힘들어 보이긴 해요.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을 텐데. 진호의 말에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별로 도와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가 점점 높아지고 만수는 밭일을 나서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진호도 출근 준비를 해야죠. 그럼 아버지,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점심때 다시 들를게요. 진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혼자 남은 만수는 다시 장독대 앞에 서서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영순아, 우리 애들이 다 힘들게 살고 있어.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봄바람이 만수의 회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갑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농가의 아침이지만 그 속에는 가족들 각자의 고민과 걱정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다시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이 되면서 장독대 주변으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거든요. 이것들이 또 언제 이렇게 컸나? 만수는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아내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영순이는 장독대 관리에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된장독, 고추장독, 간장독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봤거든요. 영순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니 답답하겠지? 만수는 혼잣말하며 잡초를 뽑아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된장독 옆 잡초들을 정리하던 만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된장독 뚜껑이 조금 금이 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지? 만수는 뚜껑을 들어 올려 봤습니다. 된장 상태는 괜찮았지만 뚜껑 안쪽이 조금 깨져서 틈이 생겨 있었어요. 이거 새 뚜껑으로 바꿔야겠네. 만수는 깨진 뚜껑을 완전히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만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뚜껑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뚜껑과 항아리 사이 틈새에 비닐봉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습기 때문에 봉지가 뚜껑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만수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빼냈습니다. 봉지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손을 떨며 봉지를 열어본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 한 권과 도장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만수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분명히 아내 영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영순, 영순이 통장이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통장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잔액을 본 만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30억? 30억 원? 만수는 통장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히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만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단 말인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다시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약 3년 전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왔더군요. 그 후로는 별다른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3년 전이면 영순이가 아프기 시작할 때쯤인데 만수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때가 아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큰 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병원비 걱정을 하며 돈이 많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수는 통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통장을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순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진호가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진호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통장을 진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호야, 이걸 좀 봐라. 진호는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잔액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만수는 장독대에서 발견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통장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런 돈을 어떻게? 진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영순이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큰 돈을 만질 일도 비밀을 간직할 성격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진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왠지 조심스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진호가 술을 조금 마시고 아버지 집에 들렀을 때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보고 아, 그 통장하며 중얼거린 것을 아버지가 들었거든요. 만수는 진호야,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의 아내가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무심코 흘린 말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신의 장독대에서 큰 돈이 나왔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서울에 있는 진수와 대구에 있는 진이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사흘 만에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남 박진수였어요. 47세인 진수는 2년 전 사업 실패 후 서울에서 이것저것 알아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진수는 대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수야? 갑자기 왜? 하지만 진수의 표정을 보니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통장 얘기가 진짜예요?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밤새 차를 몰고 내려온 모양이었어요. 만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다. 내 어머니가 남긴 것 같아. 진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30억이 진짜라고요? 만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그게 제 몫이잖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뭔 소리야, 진수야.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왜 너만을 위해서. 하지만 진수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엄마가 모르셨겠어요? 분명히 저를 위해 준비해 둔 거예요. 그때 진호가 일터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수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형, 왔구나. 진호는 진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제지만 사업 실패 후 진수가 가족들과 거리를 둔 것을 서운해하고 있었거든요. 진호야, 너도 들었지? 진수는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 말이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라고.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그런 건 아버지가 정하실 일이야. 우리가 나서서 할 말이 아니라고. 뭐? 진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맨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이미 다 챙겨 먹고 있잖아. 나는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나는 그냥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그만해.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먼 권리로 그 돈을 가지겠다는 거야. 하지만 형제의 싸움은 이미 시작된 후였어요. 진수는 자신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 몫이라고 주장했고, 진호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이때 대구에서 진이가 도착했습니다. 45세인 진이는 이혼 후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빠들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거였어요. 오빠들, 무슨 일이에요? 진이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진이야, 잘 왔어. 진수는 여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 얘기 들었지?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해. 진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타령이에요? 진이의 말에 진수는 화가 났습니다. 야, 너도 이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이 돈이면 애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진호는 속으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 편을 들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농사일 도와드렸는데 이 돈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기는 창피했어요. 진호야, 너는 정말 아무 생각 없어? 진수가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너희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것 같아?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실제로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신의 집에서 큰일 났다더라.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만수는 더욱 괴로워했어요. 집안 창피를 다 시키는구나. 진이는 오빠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오빠들, 이러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진수는 이미 흥분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가 창피해? 엄마가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걸 찾는 게 창피한 일이야? 진수야, 그 돈이 정말 내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남긴 건지 확실해? 만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만수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만수의 말에 형제자매는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진이가 물었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자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 전체가 박신의 집안 이야기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혈육보다 진한 욕심이 번득이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끈이 한순간에 돈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형제자매의 말싸움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다며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진호는 그런 형의 태도에 점점 화가 났어요. 진이는 중간에서 오빠들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형,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진호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인데 벌써 유산 타령이야? 진수는 발끈했어요. 야, 너는 좋겠다. 맨날 아버지 곁에서 착한 아들 행세하면서. 그만해, 정말. 진이가 두 오빠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이야, 너도 현실을 봐.
이혼하고 애들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데. 만수는 자식들의 싸움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흥분한 자식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진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 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그걸 모르셨겠어요? 진수의 말에 진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 정말 그만하세요. 진이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엄마 뜻이에요? 오빠는 그동안 아버지께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안 드렸으면서. 진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수는 당황했어요. 그건 내가 바빠서. 바빠서? 진짜 바빠서예요. 아니면 창피해서예요? 진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들 키우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오빠가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정말 실망이에요, 오빠. 진이는 주먹을 쥐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선 진이는 눈물을 쏟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이래야 해요? 진이는 주먹으로 장독대 주변 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워요. 이 모든 게 다. 진이가 화가 나서 장독대 바닥을 마구 파헤치자 흙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이게 뭐지? 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그것을 파내려 했습니다. 몇 번 파헤치자 작은 금속통이 나왔어요. 아버지, 오빠들. 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집안에서 싸우던 가족들이 모두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진이야, 무슨 일이야?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금속통을 들어 올렸어요. 통을 열어보니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친필로 쓰인 글씨였어요. 진이가 종이를 펼쳐 읽어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피가 아닌 사람에게 가야 한다.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만수의 글씨로 분명히 쓰여 있었어요. 형제자매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수도 당황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피가 아닌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만수는 그 메모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밤중에 써서 묻어둔 것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건. 만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 치매 아니야? 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우리 피가 아닌 사람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하지만 진호는 왠지 아버지 얼굴에서 묘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노인의 실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무슨 뜻이에요? 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설마 정말로 그 돈을 남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순아, 내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만수에게는 원망스럽게 보였어요.
당신이 그때 말해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만수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래전 약속 하나가 지금 이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형제자매들도 각자 잠들지 못하고 그 메모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특히 진이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 피가 아닌 사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돈에 대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비밀스러운 메모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족들 사이의 긴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진호는 아버지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진이는 매일 밤 그 메모의 의미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나날이 야위어 갔어요.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숨겨온 비밀을 언제까지 간직해야 할지 고민이 더 컸거든요. 아버지, 정말 말씀해 주세요. 진이가 아버지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돈이 정말 누구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진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빌린 돈 때문에 독촉 전화가 계속 왔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급해요. 그 돈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먼저 쓸 수 없을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그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어. 진호도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형은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아버지는 비밀만 간직하고 계시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진호는 아내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내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시아버님이 뭔가 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박신혜는 요즘 어떻게 됐나? 형제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수는 고개를 떨구고 지나갔어요. 평생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온 자신이 이런 창피를 당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만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야겠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만수는 마을 회관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어요. 마을 이장님께도 부탁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마을 회관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진수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들뜨있었고 진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진이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들 와서 고맙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회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해 몇몇 마을 어른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돈의 진짜 주인을. 만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만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하고 신음을 내뱉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진이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호가 급히 달려가서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만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이장님이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이 급히 응급실로 연락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깨우려 했지만
만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며 말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마비가 맞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의식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내 잘못이야. 진수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진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큰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돈 생각만 했어. 형제자매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문병을 왔어요. 박 씨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사람들의 말이 형제자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진이가 오빠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만수는 며칠이 지나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무슨 큰 고민이 있으셨나요? 가족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비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신 건지 아니면 자식들의 싸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게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제자매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아버지가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돈 생각만 했지. 이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만수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형제자매는 교대로 병원을 지키며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진이는 특히 자책감이 심했어요. 자신이 화를 내며 장독대를 파헤쳤던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 메모를 찾지 않았으면. 진이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호가 동생을 위로했어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지. 돈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거야.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가장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날 오후 진이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평소 쓰시던 안경과 돋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이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병원에 가져다 드릴 물건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약품들과 영수증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편지들이 있었어요.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진이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바닥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진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그 젊은 남자는 아버지를 마치 형님처럼 따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8년 여름 만수 형님과 영순이 누나와 함께 마이너스 승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본 진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편지는 그 승우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쓴 것이었어요. 만수 형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자 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아버지라는 걸 모릅니다. 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중대한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저와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저는 군에 있었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형님, 제 딸은 지금 형님 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영순이 누나가 그 아이를 친딸처럼 키워주고 계시죠. 제가 돈을 모은 것은 모두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 돈은 제 딸에게 전해 주십시오. 진이가 제 딸입니다. 아, 안 돼. 진이는 편지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버지의 딸이야. 하지만 편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승우가 군대에서 사고로 죽기 전에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진이의 생일이 1978년 3월 15일이라는 것도 승우가 그 아이 어머니와 만났던 시기와 정확히 맞습니다. 진이는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기억해 봤어요. 정말로 1978년 3월 15일이 맞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진이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미묘한 차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들과는 달리 유독 자신만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들었던 것,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특별히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그 30억은? 진이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군 복무 중 받은 포상금과 전역 후 일하며 모은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 돈은 오직 제 딸 진이를 위한 것입니다.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형님, 진이에게는 제가 아버지라는 걸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 돈만은 꼭 전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런 비밀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민하셨구나. 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승우 아저씨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는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말이에요. 진이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께 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러웠거든요. 7챕터 마이너스 최후에 되면 뜻밖의 상속자. 편지와 사진을 발견한 다음 날 진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마음이 아팠어요.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던 진이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이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아냈어요. 승우 아저씨 이야기 말이에요. 진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민하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그때 갑자기 만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버지, 진이는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아버지가 움직이세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확인해 보니 만수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을 살짝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보이자 만수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어요. 진, 히, 아버지, 저예요. 괜찮아요. 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하셔야 해요. 하지만 만수는 진이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했어요. 진이는 오빠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들, 빨리 오세요.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진호와 진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며칠 만에 보는 아버지의 의식 있는 모습에 두 사람 모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진호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진수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더니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비밀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했어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진이가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제 말해야 해. 만수는 진이를 가장 가까이 불렀습니다. 진이야, 가까이 와라. 진이는 아버지 귀에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만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다. 승우의 딸. 진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어제 편지를 찾았어요. 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말이에요. 진호와 진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가 물었지만 만수는 이미 너무 지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가 와서 환자분이 너무 무리하셨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의사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만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간호사가 응급 호출을 했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만수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분들 빨리 오세요. 의사의 말에 형제자매는 모두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버지, 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이를 바라봤어요. 진이야, 너는 우리 딸이다. 잊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의 부르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지만 만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전 6시 30분, 만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는 동안 진이는 오빠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승우 아저씨의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며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진호와 진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진이가 우리 친동생이 아니라고? 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전 여전히 오빠들의 동생이에요. 진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럼 그 30억은 승우 아저씨가 저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장례식 당일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만수가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다는 거였어요. 고인께서 얼마 전에 공증을 받아두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어주었어요. 나 박만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긴다. 장독대에서 발견된 30억 원은 승호의 딸 진이에게 전부 상속한다. 진이는 피는 다르지만 내 딸이다. 진호와 진수는 이를 받아들이고 진이를 도와주기 바란다. 유언장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집과 땅은 세 자식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변호사의 낭독이 끝나자 형제자매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진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진이는 두 오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이는 30억이라는 큰 돈을 상속받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야 했던 비밀의 무게와 승우 아저씨라는 생부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진이가 형제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진호와 진수는 상속 문제가 정리된 후로 진이에게 미안해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특히 진수는 자신이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진호가 말했어요. 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돈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빠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뭐? 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이야, 그건 내 거야.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신 건데. 진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 진이야. 그 돈은 승우 아저씨가 너를 위해 남긴 거잖아. 하지만 진이는 마음을 정했어요. 오빠들,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오빠들의 동생으로 살아왔어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 오빠는 사업 실패 후 힘들어하고 계시고 진호 오빠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거였어요. 진이는 두 오빠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진이는 30억 중 10억씩을 두 오빠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저는 10억이면 충분해요. 아이들 교육비와 미용실 확장 자금으로 쓸 거예요.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이야, 정말 고마워. 형이 그동안 너무 못났어. 진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이야,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오빠들, 이게 제 진심이에요. 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 사랑을 오빠들과 나누고 싶어요. 형제자매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감동했어요. 진이가 정말 착하구나. 박신의 자식들이 결국 화해했네. 역시 혈육은 혈육이야. 처음에는 가족의 갈등을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화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영순이의 묘비 앞에서 진이는 무릎을 꿇고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는지 알겠어요. 아버지 만수의 묘비 앞에서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승우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봄바람이 불어와 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이었어요. 승우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저를 위해 평생 돈을 모아주셨다니 고마워요. 진이는 어머니가 담근 고추장 항아리를 열어봤습니다. 아직도 그 깊은 맛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손맛은 정말 변하지 않네요. 진이는 고추장을 조금 떠서 맛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는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진이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면 안 돼. 진수는 매일 아버지 산소에 인사드리며 다짐했어요. 진호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말할 정도로 진호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요. 그래, 아빠가 이제 걱정이 줄어들어서 그래. 진이는 미용실을 확장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 집을 돌봤습니다. 장독대도 정성스럽게 관리했어요. 어머니가 담근 장을 제가 이어가야죠. 진이는 어머니에게 배운 장 담그는 법을 기억하며 새로운 장을 담갔습니다. 어느 날 진이는 승우 아저씨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요? 사진 속 승우는 선량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아갈게요. 마을 사람들은 박신의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돈이 가족을 갈라놓을 뻔했는데 결국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네. 진이가 정말 대단해.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이장님도 진이를 칭찬했어요. 진이야, 내가 정말 훌륭하다. 돈 앞에서 가족을 선택한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이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이장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진이는 오빠들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세 남매는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진이를 보며 진호가 말했어요. 진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이 덕분이야. 오빠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요.
봄부터 시작된 긴 여름의 소동이 이제야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다시 평화로운 농가의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는 가족의 화해와 사랑,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